이렇게 주면 물이 온전히 멀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실이 하나도 없죠.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심은 지 23일째 되는 김장배추밭입니다. 지금 배추가 한참 자라고 있죠. 배추는 기본적으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죠. 지금까지 날씨는 비가 간간히 왔기 때문에 물 부족 걱정을 할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비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 배추, 김장배추,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한 경우 물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위에서 뿌려주면 될까요? 물론 위에서 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심은 김장배추에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이나 영양제를 쉽게 주기 위해서 관수 시설을 했습니다. 관수 파이프를 늘려서 이렇게 관수 시설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관수 시설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보통 비닐 멀칭을 다 해서 이렇게 심으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 물을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다 뿌려주면 사실 비닐 멀칭이 있어서 흘러버리죠. 옆으로 흐르고 속으로 들어가는 물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물을 주시려면요, 비닐 멀칭 안에다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이 분무기 꼭지에 PVC 파이프로 고무줄로 이렇게 매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닐 멀칭 안에다가 구멍을 내고 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잎 끄트머리에서 약 3-4cm 떨어진 곳에 이 정도의 구멍을 내고 이 배추하고 이 배추 사이에 이쯤에 구멍을 내고 주시면 딱 맞겠죠.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요. 이렇게 여기를 쿡 찌르면 쉽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잘 나오죠, 물이. 이렇게 주면 물이 온전히 멀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실이 하나도 없죠. 또 여기 하나 주시고 이렇게 쿡 찔러서 이렇게 이렇게 메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쭉 들어갑니다. 물이. 물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혹시 비닐 멀칭 중에 구멍이 뚫린 데 있으면 굳이 따로 뚫을 거 없이 이렇게 주면 되겠죠?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물을 주면 비닐 자체가 보습 기능이 있잖아요. 물 준 것을 이렇게 잘 간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는 게 소실이 별로 없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 수가 있고요. 물 주는 양은 일률적으로 얼마를 줘라 하는 건 사실 맞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내 밭의 흙 상태 또는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관수 파이프로 주고 있습니다만은 4-5일에 한 번씩 평당 기준으로 보면 약 5kg 정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안에다 이렇게 물을 주실 때 그냥 물만 주지 마시고요, 몇 가지 영양제를 첨가해서 주시면 일석이조잖아요. 물도 주고 김장배추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주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하고요, 그 다음에 페아스 칼슘제, 김장배추는 칼슘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죠. 그 다음에 풀액비하고 성장용 액비, 이 네 가지를 섞어 가지고 전체 희석 비율이 약 500배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섞어 가지고 물을 줄 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와스 칼슘이나 풀액비나 뭐 이런 액비들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시중에서 칼슘 붕소제 구하실 수 있거든요. 칼슘 붕소제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좋습니다. 바닷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를 해 놓을게요. 그쪽 영상 참고하시고요. 바닷물도 너무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건 적절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닷물 좋다고 그러니까 천일염을 그냥 한 줌씩 이렇게 주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내 밭에 있는 흙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제가 뭐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바닷물을 희석해서 주셔야 됩니다. 예. 뭐든 좋다고 많이 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모든 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칼슘 붕소제도 연면 시비할 때는 1000배액이 보통 기본인데요.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주실 때는 조금 진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약 500배액 정도로 타서 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런 희석 농도는 항상 그 제품의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설명서에 충분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설명서에 있는 기준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김장배추는 기본적으로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고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흙에 물이 말라 있으면 배추가 잘 크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칼슘 부족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흙에 물이 너무 많고 습하면은 무름병이나 이런 병들이 오기가 쉽고요. 배추의 줄기가 너무 두꺼워서 맛이 없는 배추가 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건 흙에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흙에 물이 말라버리면 생리장애가 바로 오게 되죠. 특히나 배추는 더 그렇죠. 그리고 흙에 한번 물이 쫙 말라버리면요, 다음에 물을 줘도 그 물이 골고루 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흙에 물이 마르면 김장배추의 칼슘이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칼슘 부족 현상이 오게 되죠. 왜 그러냐면 칼슘은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양분들은 배추 내에 체관부로 영양분이 이동을 하는데 이 칼슘만큼은 물을 따라서 물관부로 이동을 합니다. 하여튼 물이 없으면 칼슘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잎끝이 노랗게 되면서 칼슘 부족 현상이 오게 되죠. 가끔 배추밭에 흙을 파보고 물이 마른지 내 배추밭의 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마르기 전에 제때제때 물을 줘야죠. 현재 흙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 뿌리가 있는 부분이 흙의 수분 상태가 대략 이쯤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흙이 굉장히 성깁니다. 부슬부슬하죠. 때알 구조가 되어 있죠. 흙이 뭉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흙에 공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물기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데요. 쥐면 이렇게 지어지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흙에 물이 적은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많은 상태도 아니네요. 저희 배추밭 수분 상태가 궁금해서 이렇게 파봤는데요. 양호한 것 같습니다. 흙 안에도 흙만 있는 게 아니고요. 흙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흙 속에도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흙하고 물하고 공기의 비율이 40대 32대 26일 때가 최적 상태, 제일 이상적인 상태라 그러죠. 작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바로 40대 32대 26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장배추의 뿌리도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배추밭에 흙을 파봤을 때 흙이 뭉쳐있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고 부슬부슬하면서 그리고 촉촉하니 물기가 있으면 그게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흙을 딱 파봤을 때 흙을 빼고 나머지는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물반 공기반,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예, 오늘은 김장배추가 한참 커가고 있는 이 시기에 김장배추에 효과적으로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김장배추 잘 키우셔서 속이 꽉 차고 맛있는 김장배추 길러보시기 바랍니다.